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감염성 장애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요로 감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요로 감염이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 요로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총칭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장에, 요관에, 방광에, 요도에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 가장 흔한 원인균 이콜라이. 자, 대부분 요로 감염은 대변에 의한 것으로 분변의 세균이 요로를 상행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요로 감염의 빈도가 높은 이유,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과거 기출. 여성이 남성보다 요도가 짧아요. 질과 항문에 가까워요.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과 함께 갱년기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감염 방지 역할을 하게 되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고 질젖산균이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 임신으로 인해서 요정체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요정체가 발생해서 비뇨기계 감염이 잘 발생해. 피임기구 사용으로도, 그리고 여성이 훨씬 더 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 5가지. 자, 매일 2리터에서 3리터의 수분을 섭취한다. 뭐든 고여 있으면 좋지 않아요. 정체되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수분이 빨리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폐물이 빨리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증가해 줍니다. 수면, 휴식, 영양 섭취 등을 충분히 취해줍니다. 면역과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매일 300ml의 크랜베리 주스를 마신다. 산성화시키는 것이 좋고, 여성인 경우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거품 목욕, 날른 속옷, 향수, 화장지 등과 같은 자극성 물질을 피하고 헐렁한 면 내에 입고, 여성의 경우 성관계 전후에 방광을 비울 수 있도록 하면서 배뇨 시 자결감 빈뇨, 배뇨 시작의 곤란, 만성 질병 등이 있으면 의사에게 알린다. 요로 감염의 증상들이잖아요. 자, 배뇨하고 싶은 느낌이 생기면 바로 배뇨할 수 있도록 정체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배뇨하고 싶은 느낌이 없더라도 규칙적으로 방광을 비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민간요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비타민C, 소변을 산성화시켜. 자, 감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어진 경우라도 정해진 기간까지 약을 모두 다 먹어주셔야 돼요. 약을 다 복용한 후 10일에서 14일 안에 추후 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추후 검진을 할 때 소변 검사나 배양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완벽하게 세균이 검출되지 않아야죠. 문제 2번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2에서 3일 전부터 핍뇨, 그리고 부종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진료 기록지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진단명을 찾아내셔야 돼요. 자, 핍뇨가 나타나요. 핍뇨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혈뇨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주위에 부종도 발생했어요. 이 부종이 눈 주위에 나타납니다. 하지 부종이 아니에요. 눈에서 부종, 눈 주위에 부종이 나타나고 있어요. 140에 100, 38.3도, 약간의 미열, 감염 반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호흡 28에, 맥박 92에 혈뇨가 포짓습니다. 단백뇨까지 나오고 있어요. 적혈구가 소변 속에서 보입니다. 혈액 요소 질소 BUN 정상 수치 5에서 2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얘 40입니다. 증가됐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핍뇨가 나타나고 있고, 혈뇨가 나타나고 있고, 단백뇨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BUN이 높아졌어. 노폐물이 제대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어요. 3주 전쯤에요. 편도염을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죠. 3주 전에 편도염을 알았던 이 아이가 핍뇨, 단백뇨, 혈뇨 나타나면서 부종 나타나고 있어요. 뭐예요? 위 진료 기록지를 근거로 해서 괄호 안에 들어갈 명칭을 쓰고 전형적인 원인균이 무엇인지 쓰시오. 진단명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예요?
급성사고체 신염입니다. 급성사고체 신염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성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동 간호학이기도 하죠. 무조건 A급이에요. 자, 급성사고체 신염입니다. 얘 원인균 뭐예요?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의 감염입니다. 3주 전에 얘가 들어왔죠. 3주 전에 편도염을 통해서 얘가 들어왔습니다. 얘가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사구체의 염증을 가지고 왔죠. 자, 급성사구체 신염의 병태 생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댓글, 리을, 미음,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3주 전에 기역에 의한 편도, 인후, 피부 감염이 선행됐습니다. 뭐에 의한? 용혈성 연쇄상구균에 의한. 이 항원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항체 발생해요. 항체가 발생해서 니은이 형성되는데 이 니은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는 중에 사구체 기점막에 침전되면서 디귿 반응이 활성화될 거예요. 항원인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이 들어왔고 얘에 의한 항체가 만들어졌고 얘 둘에 의한 뭐가 발생했어요? 복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면역복합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면역복합체가 혈액을 타고 순환하는 중에 사구체 기점막에 침전되면서 염증 반응이 활성화됐죠. 사구체에 침전돼서 염증을 발생시켰습니다. 사구체 신염. 자, 염증으로 인해서 사구체 기점막에 뭐가 커져요? 구멍, 기공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침전돼서 염증 반응이 생겼고 이 염증 반응에 의해서 사구체의 기공, 구멍이 커졌습니다. 기공이 커지니까 적혈구가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 구멍 사이로 적혈구가 빠져나가요. 근데 이 구멍 사이로 적혈구가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서 손상을 입히게 되죠. 적혈구와 또 나가는 거. 단백질. 그러니까 적혈구가 나가면서 혈뇨가 발생하게 되고 단백질이 나가면서 단백뇨가 나타나게 됩니다. 적혈구와 단백질 분자가 통과하게 되고 사구체 막은 계속적으로 손상이 나타날 겁니다. 반은 나타날 거예요. 모세혈관이 막히게 돼서 투과력이 감소되게 되고 신장 기능 저하로 대사산물 처리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대사산물 처리가 안 되니 비후에는 어떻게 돼요? 상승될 수밖에요. 자, 이게 중요해요. 베타 용혈성 연쇄상구균이 들어왔어요. 1에서 3주 전에. 1에서 3주 전에 얘가 들어오고 얘에 의한 항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복합체가 형성됐을 겁니다. 1에서 3주 전에. 근데 얘가 우리 몸을 돌아다니다가 사구체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침전됐어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사구체에 구멍을 만들었어요. 이 구멍을 통해서 적혈구와 단백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혈뇨와 단백뇨가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사구체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손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막혀버리고 투과력이 감소되다 보니 신장이 기능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대사산물 처리 능력도 감소되게 되고 다음은 간호사가 박땡땡 학생에게 제공한 간호중재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내용 중 잘못된 내용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밑줄 친 A의 이유. 염분 섭취를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고탄수화물, 저단백 식이를 해주셔야 돼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 신체 활동 놀이에 참여시키세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 틀린 얘기. 왜요? 지금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자, 신체적 정서적으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활동은 혈뇨와 단백뇨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지금 혈뇨와 단백뇨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얘와 상관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구체 기점막의 손상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거예요. 활동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이화됩니다.
그럼 이 단백질의 이화, 그로 인한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냐고요.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문제점 가지고 오겠죠. 이때는 무조건 절대적인 안정이에요. 체중과 섭취량, 자, 체중과 섭취량과 배설량을 매일 측정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부종 생겨나거든요. 부종과 영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두통, 오심, 경련의 징후를 사정하고 피부 청결이하고 마사지하고 감염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부종 왜 나타납니까? 뭐 때문에 부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단백뇨가 나타나니까 부종이 나타나는 거죠. 단백뇨, 단백질이 감소해. 그럼 교질삼투압 감소해. 교질삼투압이 감소하면 수분이 조직 방향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생깁니다. 눈 주위에 현저한 부종이 보일 거예요. 자, 문제 3번입니다. 신증후군은 신장의 사구체의 기저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서 사구체의 투과성이 증가해 초래되는 신부전의 한 유형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은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적 기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병태 생리적 기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기흥, 니은, 댓글,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가 나타나는 기전을 설명하시오.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적 기전은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봅시다. 단백질, 특히 알부민에 대한 사구체 기저막에 비정상적인 투과성이 나타납니다. 알부민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투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구체 기저막에서 단백질, 알부민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자, 사구체에서 단백질이 과도하게 여과돼서 소변으로 배출돼요. 그러면요. 저알부민 혈증이 혈관 내 삼투압을 변화시킬 겁니다. 단백질이 과도하게 빠져나가, 그것도 알부민이 과도하게 빠져나가. 그러면 저알부민 혈증이 돼.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질 삼투압이 감소된다라고 얘기해요. 교질 삼투압이 감소된다는 것은 혈관 내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체액을 간질강 내로 이동시켜서 수분이 간질강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뭐가 발생합니까? 부종이 발생하게 되죠. 아,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그럼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 단백뇨가 발생한다는 얘기. 단백뇨가 발생하면서 저알부민 혈증이 되니까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 부종이 발생한다는 얘기. 혈장량의 감소는 지금 수분이 간질강 내로 이동되다 보니 혈류량은 감소되게 되어 혈장량이 감소된다. 혈류량이 감소된다. 혈장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뭐의 분비를 자극시켜요?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 수분이 부족하니까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자극시킬 겁니다. 자, 알도스테론의 분비로 인해서 사구체 여과율은 저하시키고 소변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소듐, 수분 재흡수시킬 겁니다. 이게 알도스테론의 역할이죠. 자, 소듐을 재흡수시키고 수분 정체를 증가시켜서 혈장량, 혈류량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알부민이 부족한 저알부민 혈증이에요. 수분을 쫙 끌어당겨가지고 혈류량을 쫙 올렸는데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다시 간질강 쪽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종만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부종, 이게 3대 증상. 그리고 4대 증상이라고 하면 고지혈증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은 왜 발생하는데? 이건 이해가 다 됐어. 이 기전 다 이해가 됐어. 그럼 고지혈증은 왜 발생하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자, 고지혈증은 신증후군에서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것은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왜 간에서 지방 합성 촉진하는데? 지금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하잖아.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거 만들어주기 위해서 간에서 활발하게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간이 단백질 만들 때 단백질을 밖에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돼요. 단백질이 부족해. 단백질이 부족해.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간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단백질을 합성할 때 지방도 같이 합성해버리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대 증상. 단백뇨 나타나, 저알부민 혈증 나타나, 부종 나타나, 그리고 고지혈증이 나타나. 이렇게 4가지가 나타납니다. 4가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병태 생리적 기전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사구체 기저세포막의 변화, 기공이 커졌어요. 구멍이 커졌어요. 그 구멍으로 뭐가 나가요? 단백질이 나가요. 그래서 단백뇨가 됐어요. 단백뇨가 되니까 저알부민 혈증이 됐습니다.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서 교질 삼투압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부종 발생한다고요. 자, 혈액 속에 있던 수분이 조직 방향으로 나가버리니까 혈류량, 혈장량은 감소됐습니다. 혈류량이 감소되게 되면 뭐가 분비된다고요? 알도스테론이 분비된다고요. 알도스테론이 분비되게 되면 소듐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수분의 정체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혈류량을 증가시켰는데 그럼 뭐 하냐고요. 아직까지 저알부민 혈증인데 오히려 더 부종을 가속화시킵니다. 이 기전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한 개 더 뭐라고요? 고지혈증이라고요. 단백뇨, 저알부민 혈증, 부종, 그리고 고지혈증 4대 증상입니다. 자, 4대 증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요 수치들을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왜? 사례 속에서 데이터 주어졌을 때 예인지를 파악하려고. 자, 신증후군의 병태 생리라고 하면서 이 그림이 보이죠?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했어. 단백 투과가 증가돼 단백뇨 나타나, 저알부민 혈증 나타나. 이와 관련해서 확장시켜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자, 2번 갑니다. 신증후군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간호를 제공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A, B, 이유, C를 위한 간호 종류 3가지. 신증후군 대상자 간호입니다. 피부 간호.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죠. 심한 부종이 있기 때문에 피부 간호 필수적이다. 부종으로 피부가 약해져서 피부 손상이 쉽게 생기므로 공기 매트리스와 같이 압박을 주지 않는 침상을 사용해서 욕창 예방하는 거 필요하겠다. 좋습니다. 감염 예방해야 돼. 아니, 뭐 특별하게 백혈구에 대한 얘기도 없었는데 왜 감염 얘기를 하지? 왜 감염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단백질 소모로 인한 감염 예방이에요. 자, 단백질이 소실되기 때문에 신체 방어력이 손상됩니다.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필요한 겁니다.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소변과 혈액의 배양 검사와 민감성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그에 맞는 항생제를 줘라. 감염 예방을 위해 가능한 침습적 검사를 피하고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침습적인 거 피해 주셔야 돼요. 무균술 엄격하게. 안정시키고 운동 안 하면 좋죠. 그렇지만 완벽하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단백질과 관련해서 운동을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완벽하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순환과 관련해서 운동할 필요는 있어요. 이유. 자, 부종으로 인한 부동. 신장증에서 나타나는 과잉 응고 상태로 인해서 혈전이나 색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더라도 운동은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자는 체위 변경하고 상태가 허용되면 활동을 권장해야 돼. 부종이 나타나면서 지금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어요.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으면서 안정해야 되니까
계속 부동인 상태로 있을 거야. 그럼 혈전 형성이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잖아. 그 혈전 형성을 막기 위해서 운동,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필요해.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격렬한 활동과는 거리가 멀어요. 순환을 증진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운동입니다. 자,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나트륨 제한시키 해야죠. 지금 수분을 끌어당겨서 나트륨 끌어당겨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죠. 부종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단백질 섭취량은 사구체 여과율에 따릅니다. 단백질 섭취를 해서 이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한다면 뭐하러요? 저알부민 혈증이 더 심화될 뿐인데, 신장증에서 저단백 혈증이 나타나지만 신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백질을 먹어서 대사를 했어. 이 대사산물을 제대로 밖으로 빼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단백 식이를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그 단백질도 소모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 영양적인 면에서는 이 단백질이 소모되지 않도록 고탄이 좋다는 얘기죠. 충분한 열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4번 갈게요. 자, 한 여교사가 배뇨시 자결감, 빈뇨를 호소하면서 보건실을 방문했다. 여교사와 보건교사의 상담 대화를 듣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시오. 여교사의 증상 외에 방광염의 증상 3가지. A의 이유, B의 여성이 피해야 할 위험 요인, 방광염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간호 방법 3가지. 이거 요로 감염이랑 다를 게 없죠. 사실 방광염도 요로 감염의 하나예요. 다를 게 없어요.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소변벽이 불편하고 자결감 느끼고 소변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어렵고, 자, 그 외의 증상들, 빈뇨, 긴방뇨, 배뇨곤란, 야뇨증, 혈뇨, 배뇨 시작 시 어려운 배뇨지연, 요통, 요실금, 요정체, 치골상부의 통증이나 충만감,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방광염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요도가 짧아서 방광까지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 요도의 위치가 질과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질과 요도의 이콜라이 군집은 여성에게 재발성 방광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위험 요인들을 되도록 피하셔야 됩니다. 합성 섬유로 된 속내의 팬티 스타킹, 조이는 청바지, 젖은 목욕 가운에 눕거나 여성 위생 스프레이 사용하거나 거품 목욕, 향기 화장지, 위생 냅킨, 비누 등의 알러지나 자극. 평소 생활하는 것도 잘해야겠네요. 병원에 가보고 방광염이 맞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자, 관리 방법. 다량의 수분 섭취하기, 세균을 제거하도록 하루에 적어도 3리터의 수분 섭취하도록 하기. 커피, 알코올, 홍차, 초콜릿, 카페인 함유 식품 금지입니다. 왜? 이러한 것들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합니다. 처음 배뇨 후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배뇨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광팩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도 한두 번 배뇨하도록 하고요. 성교 시 체위는 질벽 앞쪽의 압박을 줄이는 체위를 권하고, 성교 후 곧바로 배뇨하도록 하고, 가능한 빨리 물을 2컵 마시도록. 여성은 회음부 청결을 강조하고 위생 패드보다는 탐폰, 음순을 닦을 때는 앞에서 뒤로 약물의 투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뇨장애 대상자 간호. 배뇨장애. 문제 1번. 자, 다음은 보건교사가 학교 내 교사들을 위해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괄호 안에 기억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방광훈련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요? 요실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요실금이라고 하는 건요, 체외로 요를 운반하는 요 관략근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요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요가 저절로 새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종류, 분류 꼭 해주셔야 돼요. 분류. 복압이 상승해서 소변의 흐름을 조절할 수 없는 것. 기침, 웃음, 무거운 물건 들기, 압력이 상승됐을 때 생기는 것, 복압성 요실금.
분만 등으로 골반 근육이 이완된 여성에게 흔하고 그리고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한 여성 묘도의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립선 수술 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요일을 느낀 후 화장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실금해 버리는 거죠. 요일을 느끼자마자 실금해 버립니다. 우린 얘를 긴박성,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얘기해요. 배뇨근의 불안정성과 방광의 과민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뇌졸중, 척추 종양 등이 원인입니다. 자, 범람성 요실금, 범람. 넘친다는 얘기죠.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의 압력으로 소량의 소변이 계속 새어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당뇨성 신경증, 척수 손상, 근치 골반 수술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기능성 요실금은 기동장애, 인지장애, 환경 문제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구조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동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생기는 노년 인지장애,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노년기의 기동장애와 균형 감각 저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사성 요실금, 일정량의 소변이 방광에 차면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 천수 또는 뇌교의 배뇨 중추 부위의 이상의 신경계 손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복합성, 절박성, 범람성 요실금이 함께 있는 것, 복합적으로 있어 복합성 요실금입니다. 원인 질환 여성 노인에게 흔해요. 자, 요실금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보고 요실금의 관리입니다. 방광 훈련하는 것이 좋아. 그리고 케겔 운동하는 것이 좋아. 방광 훈련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환자의 배뇨 양상을 파악해보자 가능한 정상적인 배뇨 자세를 취하게 하고 배뇨 시간이 조절될 때까지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배뇨시키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도록 격려하고 적절한 소변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3리터의 수분을 제공하도록 하고요. 밤 동안 배뇨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후 4시 이전에는 대부분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합니다. 4시 이전에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일정한 간격으로 소변을 봄으로 인해서 배뇨하도록 하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격려하도록 합니다. 자, 5번째 챕터는 남성 생식기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문제 1번 볼게요. 양성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커져서 전립선 내부를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증상들을 나타내게끔 하죠. 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이상 증식했어. 2번째, 소변에 배출 장애가 있어. 3번째, 배뇨 증상이 있어. 이 3가지 증상을 모두 다 충족한 상태일 때 우리는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된 변화로 단순히 전립선이 크다거나 소변 주기가 약하거나 배뇨 증상이 있다고 해서 각각 하나씩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대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비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50대 이상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 요로 증상 3가지를 쓰시오. 출제된 바 있습니다. 1일 8회 이상의 빈뇨, 긴박뇨 등의 배뇨 증상이 있을 때 첫 번째는 배뇨 증상입니다. 자, 2번째는 소변을 볼 때 시간을 들여야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일 때, 소변의 흐름이 끊기는 단절뇨 등의 소변의 배출 장애가 있을 때,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양성 전립선 비대증의 임상 증상을 폐색 증상과 자극 증상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폐색 증상, 자극 증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갈게요. 자, 전립선암은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조직의 비대가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달리 전립선암은 다르게 나타나. 조직의 비대가 전립선암도 나타나고 양성 전립선 비대증도 나타나.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조직의 비대가 전립선 중심부에서부터 발생하는 거면 양성 전립선 비대증이고, 전립선암은 그 비대가 전립선 주변에서부터 발생합니다. 차이점 잡고 갑니다. 2번째,
전립선암의 진단 검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 최근 기출이거든요. 최근 기출이란 얘기는 꼭 기억해야겠다는 얘기죠.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립선암 진단 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역, 니은, 그리고 확진을 위한 생검. 총 3가지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크게 총 3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 항문을 통해 검진자의 손가락을 삽입해서 직접 만져보는 것. 직장과 전립선 부위에 발생하는 종양을 촉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 삽입해서 직접 만져보는 것. 이걸 우리는 직장 수지 검사라고 합니다. 전립선 암이 발병 위험 정도를 사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면역 검사로 전립선 상피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분해 효소로서 전립선 이외의 조직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립선 암의 선별적 유용한 종양 표지자가 됩니다. 전립선 암의 종양 표지자는 뭡니까? 물어본다고요. 전립선 조직의 특이적이긴 하지만 종양 특이적인 것은 아니어서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에서도 증가할 수 있어요. 전립선 암의 종양 표지자로 사용하지만 굳이 암이 아니더라도 얘가 나타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전립선 특이황원 PSA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 그리고 PSA 그리고 생검을 통해서 확진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유방장애 대상자가 누구예요? 문제 1번. 다음은 유방암으로 인해서 외과적 수술을 받은 대상자의 간호중재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 중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A의 이유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배액관의 기능, 배액량, 배액 양상 등을 관찰합니다. 과다한 선홍색의 배액은 출혈을 의미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전혀 배액되지 않는다면 그 배액이 되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죠. 폐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됩니다. 처음 침상에서 일어나거나 체위를 변경하는 등의 신체 활동을 하기 전에는 진통제를 투여해서 안이 도모하고 스트레스 줄이고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진통제 먹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수술을 받은 쪽의 팔은 베개로 보여서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수술 받은 부위의 정맥과 림프액의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순환 증진을 위해서, 정맥과 림프액의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게 올려주기 위해서 수술 받은 쪽의 팔은 베개로 높여줄 겁니다. 자, 수술 받은 쪽의 팔은 배액 증진을 위해서 수술 직후부터 ROM 운동을 시행해 주세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자, 배액 증진을 위해서 ROM 운동하는 거 너무 좋죠. 어쨌든 운동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죠. 지금 외과적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수술을 하자마자 움직인다? 수술 받은 쪽의 팔은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이후에 움직여주세요. 2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절개선의 긴장을 완화시켜줍니다. 자, 수술을 받은 쪽의 팔을 아래로 내려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배과 관련되어 있어요. 팔에서의 혈압이나 측정, 혈압 측정, 정맥 천자, 정맥 주의 당연히 금지예요. 당연히 금지. 자, 수술 직후부터 부종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치료용 탄력 장갑을 착용하고 탄력 붕대를 감습니다. 부종 경감시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후부터 사용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수술 직후에 착용하게 되면 오히려 배액이 억제될 수 있어요. 탄력 붕대를 감지 않도록 합니다. 자, 대상자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팔의 운동을 돕고 추 흔들기, 줄 돌리기, 줄 당기기, 손으로 벽 기어오르기 하면서 계속적인 운동, 재활 필요합니다. 자, 재활 운동이므로 피로하기 전에는 중단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헷갈리기 너무 좋죠. 상처 부위의 감염 여부를 세심하게 사정하도록 합니다. 잘못된 내용까지 모두 다 찾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비뇨생식기계 내용들. 자,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신장에 대한 얘기예요. 신장의 기능부터 이해를 해가면서 우리가 순환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질환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근 기출됐던 전립선암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한 번 더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